예측 가능해야겠다. 사실 국민들이 불안해하시지 않으려면 글쎄요, 더 강력한 조치들 그리고 구체적인 조치들이 당장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당장 내일 뭐 오전에 입장을 또 발표한다고 하잖아요.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그 말씀처럼 지금 내일 아침에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별도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오늘 나왔던 얘기처럼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고 당과 이후 정국을 풀어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당장 대통령실에서는 오늘 탄핵안 표결 불성립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민주당과 협의한다고 말은 했는데 결국에 이게 명분을 갖고 국민께 설득력을 가지려면 야당과의 협의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현재 정국상이요. 이게 제가 보니까 생각해보면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요구했던 게 있잖아요. 제 기억에 탈당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내각 총사퇴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이 정도 있었고 뭐 임기 뭐 직무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내각 총사퇴 없었고요. 네. 탈당도 우리 당이라는 표현에서 보면 알겠지만 담화에서 우리 당이라는 표현에서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무산된 걸로 보입니다. 아니 계엄의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때 있었던 뭐 핵심 장관들 한덕수 총리 있었고 경찰관장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고 지금 그리고 아까 나왔던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아마 그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검찰 경찰 담당하는 장관들 다 있고 총리 다 있었고 그 당시에 다 거기에 뭐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또 찾아봐야겠지만 그 내각 총사퇴가 지금 요구한 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말로만 뭐 직무에서 배제하겠다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데 그 약속했던 대통령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핵심 이 사태 관계자들 계엄 없을 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계엄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약속했던 게 엄청 많잖아요. 약속했던 게 정말 이루어졌느냐? 글쎄요. 한 발짝 떨어져서 여의도의 논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서 보자면 사실 그날 밤에 얼마나 많이 놀랐다는 분들이 많았겠습니까? 저희가 군사정부에서 민주화가 된 이후로 처음으로 국회 군인들이 진입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봤는데요. 과연 이번의 조치로 그런 국민들의 충격이 가실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향후 정국의 중요한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얘기들이 이 약속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걸 실효성 있게 보여주려면 뭐가 더 구체적인 게 나와야겠죠. 여태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대통령한테 뭔가를 내보내라고 하면 그리고 이 핵심 장관들 그대로 있는데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겠다. 저는 이건 글쎄요. 더 실효성 있는 조치가 나오면 그때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고 아마 기사들이 나오고 전해지면 국민들이 또 여론이 반응을 할 수 있을 거고 거기서 입증이 또 되고 아마 정책의 수용성이라고 하죠. 이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한동훈 대표 측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일종의 타임 플랜 얼마나 빨리 조기 퇴진을 이뤄내느냐 이 시점을 가지고 설득하는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내단체로 고발된 추경호 원내대표를 사의를 표명했으나 재추인했다. 자,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태도는 계속 오락가락을 반복했습니다. 국민과 함께 계엄을 막연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하다가도 돌연 탄핵은 막겠다고 다른 태도를 보였고 또다시 대통령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탄핵에 동조하는 태도를 바꿨다가 표결 직전에 탄핵 반대로 또 돌아섰던 겁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했던 당대표를 따라 친한계도 모두 윤 대통령을 지키는 데 동참했습니다. 지윤수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국민의힘 지도부 회의에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며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정해진 탄핵 반대 당론은 따르겠다고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돌연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비상계엄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건데 대통령 직무집행을 멈출
다른 수단이 없다 보니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걸로 해석됐습니다. 윤 대통령과 1시간 가까이 면담한 뒤에도 이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거듭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 뒤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전국 안전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고 하자 바로 수용하며 탄핵 반대로 선회한 겁니다.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필요하다면서도 탄핵이란 말은 끝내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한 대표 뜻이 바뀌는 대로 친한계 의원들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탄핵 찬성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은 탄핵이 아닌 조기 퇴진으로 물러섰고, 진종호, 장동혁 최고위원, 박정훈 의원도 줄줄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그 장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조기 퇴진에 대한 그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윤 대통령의 퇴진이 확실해야 한다며 당론에 조건을 걸었던 안철수 의원만이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나오지 않으면 국민 뜻에 따르겠다면서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오늘 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정족수 미달로 개표 자체가 무산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안을 일주일마다 재추진하겠다는 건데 당장 11일 발의와 14일 표결 방침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재영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국회 상황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토요일에 표결하는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장 다음 주 수요일인 11일에 또다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고 다음 주 토요일인 14일에 다시 한번 표결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탄핵안은 제적 3분의 2, 200명이 투표를 해야 하는데 오늘 본회의에서는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국민의힘이 투표에 대거 불참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개표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범죄 정당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크리스마스 그리고 연말까지는 반드시 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겠다 이렇게도 강조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정치를 그렇게 사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한편 의원총회를 해야 한다면서 탄핵안 투표에 대부분 의원들이 불참했던 국민의힘에서도 의원총회를 마친 뒤 입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또다시 헌정 중단이란 불행을 되풀이할 수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탄핵보다는 더 질서 있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위기를 조속히 수습해 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당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국정 혼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탄핵은 수습의 길이 아니고 증오와 혼란의 길이다. 탄핵이 가결되면 민주당의 겁박 정치가 헌법재판소를 향해 갈 것인데 대통령 탄핵의 비극과 혼란은 오늘이 마지막이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단 이 추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에 의원총회에서는 다시 한번 추 원내대표에 대한 재심임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결정 자체가 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를 떠난 뒤 이루어진 것이었고 추 원내대표 본인은 사퇴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어서 이 거취 표명과 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내일 이후 또 논의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조금 전 민주당이 탄핵안을 매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될 것이라고 말했죠. 자, 대통령실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익표 기자,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야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추진 계획을 언급한 건데 대통령실은 이에 대한 반응을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탄핵안에 대한 입장도 특별히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안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입장을 내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일단 탄핵이란 급한 불을 껐으니 내심 안도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를 이탈표 여부에 긴장했지만 여당의 집단 퇴장으로 인해 그런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인데요. 윤 대통령은 오전 대국민 담화 이후 한남동 관저로 이동해 탄핵안 표결 과정을 TV 생중계로 직접
가지고 대국민 사과와 여당 달리기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은 피한 모양새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윤 대통령이 임기를 포함한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말한 만큼 질서 있는 퇴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임기 단축 개헌이나 챙입총리대가 이끄는 거국내각 구성 같은 수습 방안이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논의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 논의가 순탄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우리 당, 즉 국민의힘만 언급했을 뿐 국정 파트너인 야당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야당을 겨냥해 미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수습 과정에서도 야당을 아예 배제한 상황이라서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 여론의 향방도 중요할 텐데요. 계엄 사태 이후 국정 지지율이 급락했고 탄핵안 무산 뒤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도 쉽지 않을 겁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까지 계엄 사태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고요. 특히 야당은 탄핵안을 반복적으로 될 때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어서 당분간 정치권 안팎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년 전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일조한 수사 성과를 발판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지만 이제는 자신이 국헌을 위태롭게 해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문화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이 사전에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은 특검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국정농단 수사팀장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큰 부담이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한직을 전전했던 윤 대통령의 화려한 부활이었습니다. 90일간 이어진 국정농단 특검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핵심 정치 권력은 물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 권력까지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윤석열 수사팀장이 진두지휘해 확보한 자료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재판 증거로도 활용됐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발탁했지만 윤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또다시 살아있는 권력과 불화했습니다. 공정과 상식, 법치의 자양분을 먹고 창의와 혁신은 잘합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해병대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이게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참아왔던 국민의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원죄 정당입니다. 헌법 제선을 책임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짓을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뿐 아니라 이들을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그 얄팍한 길들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이 여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투표 집단 보이콧으로 탄핵안 표결 불성립한 이후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이 발언한 영상, 이번엔 그 발언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 사과 성명을 낸 바가 있듯이 이번 사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이미 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탄핵이 가져올 국정의 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이 상태에서 탄핵 표결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 저희 당의 당론입니다. 그래서 표결을 하지 않는 것을 저희 당의 당론으로 결정을 해서 표결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안에서 지금 개표를 하지 않고 계속 저희가 무슨 우리 의원들을 회의장 안에 가둬놓고 물리력으로 투표를 못하게 한다는 이런 가짜 뉴스까지도 지금 계속 퍼뜨리고 있고, 또 안에서 의원들이 모여 있는 것이 임시회 집회 공고가 이미 나온 상태입니다. 네. 12월 11일부터 다시 임시회 국회가 시작이 되고, 그때 바로 탄핵안을 재발이